네, 상속 이न헤리턴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의 시간에 이제 상속뿐만 아니라 이제 객체지향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상속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드렸어요. 근데 이제 상속의 경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앞에 있는 복습 차원으로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일단은 상속은 객체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코드의 재사용성 증가와 빠른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전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중복되는 코드를 이제 클래스로 뺨으로써 이제 코드에 이제 반복되는 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재사용성 증가죠. 그리고 이러한 코드가 반복되는 거를 줄이기 때문에 빠른 구현이 가능하게 합니다. 상속은 기존에 존재하는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이를 상속받는 derived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derived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특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일단 베이스 클래스 그리고 derived 클래스가 뭐냐, 전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층 구조가 있죠. 부모 클래스, 이제 자식 클래스 똑같은 말입니다. 베이스 클래스는 페넌트 클래스 그리고 슈퍼 클래스 다 같은 말이고, derived 클래스는 차일드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inheritance of members, 상속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멤버 함수나 이 멤버 변수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object of parent have members, 이거 예제인데요. 이거랑 같이 봐볼게요. 클래스 parent int a void bf가 있네요. parent 클래스가 a랑 이제 bf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hild 클래스가 있는데 이 child 클래스가 public 액세스 모디파이어로 페넌트를 상속을 받네요. 페넌트를 상속받으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 멤버 변수를 차일드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별도로 여기서 써 있어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차일드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는 int a, void bf를 가지고 있고,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int a, void bf,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int c, void df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크게 저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액세스 모디파이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프로텍티드 이렇게 총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강의까지는 프라이빗이랑 이제 퍼블릭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속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셨으니까 프로텍티드라는 액세스 모디파이어 또한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필드에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사용 가능하다. 프라이빗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derived 클래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클래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 액세스 모디파이어.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할 때의 접근 지어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여기 퍼블릭이 쓰였잖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상속 간단하게 보여드렸을 때도 퍼블릭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번에 질문을 주셨던 내용인데 이게 프라이빗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룰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베이스 클래스 액세스 모디파이어스,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할 때 접근 제어자. 크게 3가지가 있겠죠. 프라이빗 액세스, 프로텍티드 액세스, 퍼블릭 액세스. 이게 뭐냐? 여기가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그리고 프로텍티드 이렇게 상속한다는 얘기예요. 네, 3가지 종류. 이 부분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래서 프라이빗 액세스, 이 부분이 프라이빗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받으면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은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건 뭐 되게 뻔하겠죠. 왜냐면은 프라이빗의 개념에 의하면은 이제 캡슐화를 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거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프라이빗을 감췄기 때문에 derived 클래스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에서의 퍼블릭 멤버와 프로텍티드 멤버가 모두 derived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으로 취급되어서 외부에서는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일단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따 그림이랑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접근지 여자를 설정해서 상속을 받고 있죠. 프라이빗.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액세스. 이제 프로텍티드로 이제 상속을 받으면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은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 똑같네요. 프라이빗으로 상속받아도 자식은 부모의 이제 프라이빗은 직접 접근이 불가능. 뭐 자식 클래스뿐만 아니라 뭐 인트 메인 거기 클래스 밖에서도 당연히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에는. 마찬가지로 프로텍티드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프라이빗에는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식 클래스라고 할지라도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이제 부모 클래스의 퍼블릭 멤버와 부모 클래스의 프로텍티드 멤버가 모두 이제 자식 클래스 안에서는 프로텍티드로 취급되어서 외부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상속을 받겠죠. 프로텍티드. 마지막으로 퍼블릭 액세스. 퍼블릭으로 상속받으면 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프라이빗은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프라이빗으로 상속받든 프로텍티드로 상속을 받든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든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으로 설정된 것들은 모두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다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써있죠. 불가능, 네, 얘도 불가능, 그리고 얘도 불가능.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부모 거를 상속을 받아도 프라이빗으로 부모께 돼 있으면은 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실습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이 코드 그대로 옮긴 건데요. 코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볼게요. 클래스 페넌트 부모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프라이빗으로 int x는 프로텍티드로 int y는 2, 퍼블릭으로는 int z는 3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ild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페런트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는데 프라이빗으로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child b 클래스는 페런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데 프로텍티드로 상속받았고요. child c 클래스는 얘도 마찬가지 자식 클래스가 되는데 이 부모 클래스를 퍼블릭으로 상속받았어요. 얘네 차이가 뭐냐? 프라이빗으로 상속받고 프로텍티드로 상속받고 퍼블릭으로 상속받고 이 퍼블릭으로 상속받은 거는 제가 전에 여러분 보여드렸다시피 그 예제와 똑같습니다. 다 퍼블릭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프린트. 이제 자식 클래스는 이제 부모 클래스의 요소들을 가져온다 했잖아요. 그 요소들을 이제 프린트하는 거예요. 프린트하는 예제고 세팅은 그 상속받은 요소를 이제 값을 변경하는 세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동적 할당으로 객체 생성하고요. 네, 객체 생성하면은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객체가 생성되었으니까 차일드 A가 생성되는데요. 그러면은 차일드 A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컴파일 할 때 디폴트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차일드 B도 디폴트 생성자 실행이 되고 차일드 C도 디폴트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out, child A 출력 이거 한번 일단은 설명을 프린트를 바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는데 child A 출력을 했어요. child A에서 이제 변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한번 볼게요. 처음에 child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 함수를 보면은 y랑 z만 출력을 하네요. 일단 y랑 z가 이제 각각 출력을 하는데 y는 2로 돼 있고 z는 3으로 돼 있죠. 네, z로 3으로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처음 초기값이니까 그대로 2랑 3으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팅 내부에서 바꿔줬어요. 내부에서 이 세팅을 했었을 때 이 내부의 값을 1은 20으로 바꾸고 3은 30으로 바꿨어요. 네. 근데 여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게 뭔데? 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제가 수축 처리를 한 거를 보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일드 A는 페런트를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했네요. 자, 프라이빗 상속을 했으면은 여기 예시 보면은
프라이빗을 상속받으면은 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프라이빗은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변수는 얘죠. int x는 1.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출력이 불가능할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this a 오류가 발생하죠. 왜 오류가 발생할까요? y랑 z는 괜찮은데 얘만 이상해요. 네, x라고 적어야죠. 오타가 났네요. 네, x에 왜 오류가 날까요? 했더니 여기 예시대로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받으면은 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프라이빗은 직접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고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아마 오류가 안 될 거예요. 네, 액세스 할 수 없다.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써 있죠. 이 개념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클래스에서의 퍼블릭 멤버와 프로텍티드 멤버가 모두 딜라이브드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으로 취급되어서 외부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 오류가 나고요. 오류가 나고요. 오류가 나네요. 이게 보면은 베이스 클래스에서 퍼블릭 멤버, 얘 부모 클래스에서의 이제 퍼블릭 멤버 얘랑 프로텍티드 멤버 얘가 모두 딜라이브드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으로 취급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한데 이제 베이스 클래스로 이 상속받은 이곳에서는 밖에서 접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죠. Y랑 Z는 상속받은 애들은 쓸 수 있는데 밖에서 원래 같았으면은 프라이빗이 아니라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퍼블릭으로 돼 있으면은 밖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 세 개 다 오류가 나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 자, 다시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받으면 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프라이빗은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 아무리 자식 클래스라고 할지라도 부모 클래스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받으면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X를 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자식 클래스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클래스에서의 퍼블릭, 프로텍티드 멤버가 딜라이브드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으로 취급된다. 이게 딜라이브드 클래스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딜라이브드 클래스 밖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개 다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B를 볼게요. 차일드 B를 보면은 액세스를 이제 프로텍티드로 상속을 받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프로텍티드를 상속받으면은 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프라이빗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빗 액세스든 프로텍티드 액세스든 퍼블릭 액세스든 모두 다 아무리 어떻게 상속을 받든 부모가 프라이빗으로 돼 있는 거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액세스 불가능하다 두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멤버와 프로텍티드 멤버가 모두 프로텍티드로 취급되어서 외부에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X 오류가 나겠죠. 왜냐? X가 페런트에서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 얘기죠.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고 얘도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이거를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네요. 얘네 다 오류가 떴어요. 다 오류가 떴는데 프로텍티드로 상속을 받았을 때 Y가 이제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모두 프로텍티드로 취급된다. 프로텍티드의 저희가 뭐였죠? 프로텍티드는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밖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서는 똑같이 사용이 가능한 모습이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왜냐?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애들만 사용 가능하니까. 얘네 셋 다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일드 C, 제일 가장 많이 제가 보여드린 형태인데, 이제 퍼블릭으로 이제 받네요. 퍼블릭으로 받았어요. 보면은 퍼블릭으로 상속받으면은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은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접근이 불가능해요. 오류가 나겠죠.
네, 오류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셔가지고, 여기도 당연히 오류가 난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게 부모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퍼블릭 멤버로 취급되고, 프로텍티드 멤버로 취급되므로 외부에서 퍼블릭 멤버에 대해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프로텍티드 멤버는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Y가 프로텍티드 멤버고 Z는 퍼블릭 멤버예요. 보시면은 음, 여기서 이제 접근이 프로텍티드니까 접근이 가능하고 음, 프로텍티드 멤버로 취급되니까 여기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프로텍티드 멤버니까 접근이 불가능한데 음, 이제 퍼블릭으로 돼 있으면 외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얘가 퍼블릭으로 취급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접근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류가 안 나죠.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퍼블릭 베이스 클래스, 프로텍티드. 자, 왼쪽이 베이스 클래스고요. 베이스 클래스의 이제 형태고 각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고 이거 그림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식 클래스에서는 여기 부모 클래스로부터 받은 x, y, z가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퍼블릭 베이스 클래스의 경우 x를 접근을 못하죠. 인액세서블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y도 이제 프로텍티드니까 네, x는 인액세서블 접근할 수 없죠. 접근할 수 없고 y는 프로텍티드니까 상속받은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속받은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텍티드 돼 있으니까 y가 오류가 나고 밖에서 외부에서 클래스 밖에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오류가 나고 근데 Z는 퍼블릭으로 돼 있어요. 당연히 퍼블릭이겠죠. 왜냐면은 퍼블릭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퍼블릭은 그대로 퍼블릭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 베이스 클래스를 보시면은 X 마찬가지로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접근이 불가능하고 Y는 프로텍티드로 취급되고 Z도 프로텍티드로 취급되니까 클래스 안에서만 Y랑 Z 프로텍티드니까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 밖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프라이빗으로 액세스 받았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X는 inaccessible 하고요. 접근이 불가능하고 Y랑 Z 또한 프라이빗으로 취급돼요. 프라이빗으로 취급되면은 당연히 여기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밖에서는 프라이빗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과제를 진행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다 퍼블릭 액세스로 받으세요. 대부분. 저도 과제 진행하면서 퍼블릭 말고는 다른 거 쓴 적이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을 일반적으로 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거고 왜냐? 퍼블릭으로 상속받아도 어차피 가르칠 애는 부모 클래스에서 가르칠 애들은 다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퍼블릭으로 받든 프로텍티브로 상속받든 프라이빗으로 받든 부모가 이제 프라이빗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밖에서 모두 다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드를 드렸으니까 이 코드랑 이제 여기 그림이랑 같이 매칭하셔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값을 예측해 보세요. 이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복잡하게 값이 어떻게 나오냐, 어떤 건 오류가 나고 어떤 건 오류가 안 나냐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예제가 끝났고 다시 볼게요. 이제 상속에서의 생성자 컨스트럭터 그리고 소멸자 디스트럭터의 생성 및 소멸 순서를 다룰 거예요. 일단은 상속 관계에서의 생성자와 소멸자의 생성 및 소멸 시기가 정해져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아까 여기서 상속을 받고 했죠. 근데 다들 다 디폴트 생성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거를 이제 자식이 가져가는데 생성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부모의 생성자가 실행되고 이게 자식도 생성자가 실행된다는 얘기거든요. 볼게요. derived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베이스 클래스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된 후에 derived 클래스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된다. derived 클래스의 객체 소멸 시 derived 클래스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된 후에 자식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된다. 즉 소멸자는 생성자의 역순으로 실행된다. 자, 이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보여드리면 네, 이거죠. 자, 제가 부모 클래스 이렇게 생성자만 제가 정의를 해놨고요. 소멸자랑 생성자만 정의해놨고 자식 클래스도 퍼블릭 액세스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derived 자식의 생성자, 자식의 소멸자고 간단하죠. 메인 구조는 자식을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 여기 상속 관계라는 걸 잘 보시고 이제 제가 new를 한번 하고 delete를 한번 했네요.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결과가 이것만 보고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하셨을 거라 보고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derrived하고 자식의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럼 자식이 나오겠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상속받고 있어. 부모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부모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부모님이 앞에 계세요. 그럼 부모님이 먼저 드시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모님이 먼저 이제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derived, new derived 했을 때 먼저 자식으로 먼저 가요. 자식으로 갔는데 상속받고 있네? 그럼 부모부터 해서 부모의 이 생성자부터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 나왔죠. 저 출력 찍었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여기 내용까지 이해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derived 클래스의 객체 소멸 시 자식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된 후 베이스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된다. 자, 소멸자는 생성자의 역순으로 실행된다. 생성자가 부모부터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소멸자는 자식부터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역순. 그래서 delete를 했을 때 이제 derived의 자식의 소멸자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소멸자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 아직까지는 할만하실 거예요. 이렇게 소멸관계가 실행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인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예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개념 그대로 생각을 하시고 이 예제 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11플레이에서는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상속을 연속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클래스 관계를 볼게요. 클래스가 A, B, C, D가 있네요. A, B, C, D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 A가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상속 안 받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A가 부모 클래스가 되네요. A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 다음에 C는 B를 상속받네요. C가 부모래요. C가 부모인데 C 입장에서는 B가 부모인데 B에서는 A가 부모겠죠. C의 부모가 A인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D도 마찬가지로 B가 부모래요. B가 부모니까 마침으로 A가 부모의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 다 앞에 여기 보여드렸다시피 생성자, 소멸자 A의 생성자, A의 소멸자, B의 생성자, B의 소멸자, C의 생성자, C의 소멸자, D의 생성자, D의 소멸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여기서 C를 생성하고 C의 객체 생성하고 D의 객체를 생성했을 때요.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delete는 D부터 하고 C를 이제 delete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출력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출력될지 한번 멈추셔서 예측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이제 상속 관계를 정의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 상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을 그리시고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지 한번 적어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답은요. 이렇게요. 이렇게인 이유 하나씩 천천히 봐볼게요. C의 객체를 생성을 하네요. C로 갈게요. C로 왔다. 근데 B를 상속받네? B가 부모네? 그럼 B로 가자. 오케이, B로 올라왔어요. B로 올라왔는데, B가 부모가 있네? A가 부모네? 그럼 A로 가자. A로 왔어요. 근데 A는 부모가 없다. A가 최상위 클래스구나. 오케이, 그럼 A의 생성자 실행하고 A가 나왔네요.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생성자가 실행된 후에 자식이 생성된다 했으니까 A의 방금 A 부모를 호출한 자식 클래스인 B가 생성자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B. 그리고 C 입장에서는 B가 부모여서 이제 B의 부모를 그래서 B를 호출했었죠. B 생성자를. 그러니까 이제 C 생성자가 호출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C가 호출됐고요. 여기까지. 여기 이 코드가 끝났을 때 이렇게 3개까지가 나오는 거고요. A, B, C. 그 다음에 D의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 볼게요. D도 마찬가지로 B가 부모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A, B, D겠죠.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D가 이제 D의 객체 생성하니까 D로 왔어요. 왔는데 D에게 부모가 있다. B로 가래. B가 부모네? B로 가자. B가 부모가 있네. B도? 그럼 A로 가자. A로 갔는데 부모가 없다. A 실행. A 생성자 실행. A. 그 다음에 B 실행. 그 다음에 D 실행. 그래서 A, B, D. 그래서 이렇게 객체 2개가 실행됐을 때는 A, B, C, A, B, D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를 해요. 딜리트를 하면은 소멸자가 호출이 되겠죠, 얘네. 호출이 되는데, 소멸자의 실행 순서는 부모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실행 순서의 반대예요. 예. 생성자의 경우 부모 거부터 실행을 했는데, 이 소멸자의 경우 자식 거부터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딱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자, 딜리트 C, C로 가보겠습니다. 딜리트 D, D로 가볼게요. D로 왔는데, 이제, 얘가 자식이에요. 자식이니까 얘가 먼저 뱉어내죠. H, 뱉어냈고, 그 다음 얘 부모 소멸자가 그 다음에 실행되겠죠? B로 갑니다. B로 가니까 F래요. F. B의 부모가 있네? A로 갑니다. E를 토해납니다. E. 여기까지 딜리트 D를 했었을 때 E까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C, C로 갑니다. 소멸자는 자식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G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 B로 갑니다. F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서 E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중상속이. 네, 이런 관계고,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시험 때 나오기 딱 좋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 시험 봤었을 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공룡호 교수님 기말고사 때 이 생성자 실행 순서가 어렵게 문제가 꼬아서 내셨어요.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꼬우셨는데 이거 관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교수님이었어도 이 다중상속을 복잡하게 문제를 꼬아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적으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다중상속이 10불불에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제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이아몬드 문제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다중상속을 하게 되면은 코드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하다 보면 꼬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중상속이 이제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라 10불뿐에 지원하는데 자바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상속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속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객체지향적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다중상속은 좋은 방법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시험에 나오고 교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이런 개념을 배움으로써 좀 더 객체지향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속은 이렇게 마칠 건데요. 다시 처음부터 간단하게 엑기스만 뽑아드리면은 상속의 이제 복습 차원을 리뷰 차원으로 제가 이거를 다시 써드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식은 부모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자식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프라이빗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게, 왜 비슷하다고 했던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퍼블릭 상속이고, 이게 프로텍티드 상속이고, 이게 프라이빗 상속인데, 밖에서는 셋 다 접근이 불가능하네요? 밖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클래스 액세스 모디파이어, 이거 세 가지 설명드렸죠. 이거 세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코드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이제 이 그림이랑 매칭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출력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상속에서의 이제 생성자와 소멸자, 생성 및 소멸 순서. 일단은 상속을 받았을 때 생성자는 부모 거부터 실행이 되고, 소멸자는 자식 거부터 소멸이 된다, 실행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은 마찬가지로 꼬여 있지만은 타고 올라가서 부모부터 실행이 된다. 근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단지 좀 더 상속을 몇 개 더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속 부분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이제 GitHub 디스커션에 올려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